은행에서 입금, 출금, 계좌 이체를 하고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일은 거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1월부터는 이러한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크게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은행에서 대출을 이미 받으셨거나 앞으로 대출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인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입니다. 내년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까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에서 1.4%, 인하안은 0.6에서 0.7%입니다. 신용대출은 현재 약 0.6에서 0.8%, 인하안은 0.4%입니다. 인하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시행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면 상환 만기일 전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은행들은 만기 전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이긴 하지만 전부 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이달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전액 감면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반면 기금대출, 유동화대출인 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조건부 등의 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로 받은 대출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 대리업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 대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서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할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시행입니다.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랄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계좌 이체, 거래 내역 조회 등 중요한 업무를 봐야 할 때에는 자신의 주거래은행 지점 창구에서만 가능하고 집 근처에 있는 자신의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지점 창구에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차를 타고 가거나 한참 걸어가야만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연말부터는 자신의 주거래은행이 아닌 집 근처의 다른 은행 지점 창구에서도 나의 은행 업무를 보는 게 모두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 근처의 농협은행에 가서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거나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층 등 금융 소외 계층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은행 내방 고객이 줄어들자 점포를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활용 능력이 취약한 금융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집 근처의 어떤 은행이든지 하나의 은행을 방문하여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입니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혁신 인프라 도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개인 외의 법인도 이용 가능하게 하고 두 번째, 영업점에서도 대면으로 오픈뱅킹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 영업점의 활용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확대 시행되는 오픈뱅킹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선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의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통해서 은행 지점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서도 금융 소비자는 주거래 은행이 아닌 집 근처의 다른 하나의 은행을 방문하여 다른 은행 보유 계좌의 조회,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뱅킹은 금융사 앱이나 모바일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연결해 한 번에 조회하고 이체하는 서비스입니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모바일 앱에서 다른 은행 입금이나 출금, 이체가 가능하고 잔액 및 거래 내역 조회, 카드와 보험사 등에 가입한 내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방식을 오프라인에도 확대해서 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점차 은행들의 영업점포와 ATM이 줄어드는 추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집 근처의 A은행에 방문하여 B은행의 거래 내역과 입금 확인 등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올해 연말이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이 해당 은행에서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다른 은행의 계좌 이체, 거래 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개인으로 한정되었던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 내역 등 계좌 정보를 새로운 법인 자금관리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런 내용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앞으로 은행 업무 하실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